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문형철입니다.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수 산단의 위기가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지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여수 산단의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정기명 여수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수 산단의 불황 또 이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 석유화학 기업들의 고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선 여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22년부터 시작된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위기로 지역 경제가 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쌀을 수 있는 그 나프타를 다루는 NCC 공장 가동률이 25년 1월에 7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발주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협력 업체들의 매출도 이렇게 줄어들고 또 고용 불안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수시를 이 재정을 떠받쳤던 산단의 어떤 그 지방채도 1,000억이나 이렇게 줄어들어서 우리 지역민이 원하는 그런 주민 수건 사업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절박한 심정은. 더군다나 이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니까 우리 여천에는 그 잘 되던 식당들도 안 되고 네. 또 우리 그 여천 산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좀 줄이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기반 산업이 있는 수산업이라든지 이 농업까지도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직소민원팀이나 또는 경제 일자리과 산업지역관을 통해서 많은 민원사항을 들었고요. 또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애로사항을 들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을 이렇게 우리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여수시의 경영 안정과 또 투자 고용 회복에 집중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상공회의소에서는 어쨌든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분들 목소리 직접적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 이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이라든가 그 연관된 그 협력업체들 그리고 지역에 이제 우리 지역민이라든가 소상공인 또 아니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볼 거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보면은 기업들은 지금 사실 우리가 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요 NCC 공장들이 적자를 받고 네. 그게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한 9조 정도의 어떤 적자를 봤어요. 근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1조 정도 이렇게 9조 정도 어떤 이익을 보다가 네.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1조 정도 지금 적자를 보는 어떤 상이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자구책을 쓰려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서 지금 가잉 우리가 생산하고 또 글로벌 어떤 시장에 가잉 공급하다 보니까 이 생산원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은 상당하게 지금 그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산단의 어떤 주요 기업들이 잘 돼야만이 협력업체는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주요 기업들이 어떤 적자에 허덕이다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요 어떤 기업들도 지금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우리 지역에 이제 그동안에 좀 유명한 어떤 가게들을 가서 보게 되면 네. 전부 다 좀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웅천 같은 데 가서 보시게 되면 주요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거기 밑에 아래층에 상가들 봐보세요. 거기 좀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지역의 어떤 그 공시율이 너무 많아져 있고 그렇다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보니까 24년도에 지금 전국 대비 우리 여수가 지금 공시율이 한 2배도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국가 산단이 이렇게 어렵다 보기 때문에 결국은 여수 지역 경제까지 이런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상공에서는 우리 주요 국가 산단의 기업들이 경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건의를 드리고 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좀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난 1일에 정부가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이제 첫 번째로 대응하는 이런 사례인데 뭐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처음 이렇게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라 해서 선례가 없어서 사실 그 지정까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정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은 산업위기 극복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자칫 한 방에 이렇게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지정됐다 해서 한 방에 위기 극복이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해결될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지정으로 이제 산단의 숨통이 좀 트이고 또 체질 개선으로 이어나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수시에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뭐 우리 산업계 또 지역 경제계 기대감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정부가 보면은 우리 근본적인 이제 석유화학 산업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게 좀 위험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어떤 사례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여수는 전체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최고 어떤 그 단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 국가 어떤 석유화학 산업 어떤 비중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세밀하게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빠른 어떤 결정을 해줬습니다만 사실 근본 조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처방 수준이에요. 처방 수준이다 보고 근본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여러 가지 어떤 체질 개선하는데 또 아니면은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성해 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석유화학 산업이 그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젠처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끌어내기 위해서 참 지역사회 전체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지정 과정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방송이 짧은 시간이라서 그거는 쭉 과정을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 7월에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전속 전략 수립 용역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요. 9월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쭉 건의받고 또 정치권 또 상공회에서 전라남도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여수의 두 분의 국회의원이 산업 위기 대응 지역을 건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의회 또 도의회 또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꾸준히 또 선제 대응 지역으로 건의줄 것을 건의했고 또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한문선 우리 상공회에서 회장님께서도 작년 2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초에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또 3월 말에는 또 현지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정이 전국 최초다 보니 산업부 내에서도 그렇게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아서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 그리고 산업부가 많이 협의를 하고 또 의견도 청취해서 결국은 이렇게 다행히 5월 1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 공무원도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네. 예.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준비하셨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주요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작년 3월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 3월에 취임을 해서 제가 취임 일성으로 이제 저는 한 20년 동안 국가 산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제일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산단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야 되겠다.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 도전한 이유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한 이 국가 산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문선이가 좀 나서서 상위 어떤 입장에서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제가 도전했는데 다행스럽게 상공회의소 회장을
제가 이제 당선이 돼서 취임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저는 곧바로 우리 국가산단 이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30여 차례 각종 뭐 토론이든 간담회든 또 아니면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언론 대외 활동을 또 이렇게 통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명을 했고 네. 사실 뭐 여수시 할 건 아니라 전라남도 뭐 또 중앙정부 저는 국회 가서까지 토론회 가면서까지도 석유화학 산업 어떤 이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정부가 이제 신속하게 어떤 대응을 해줬고 특히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은 어떤 노력을 줬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이제 시장님도 노력하고 우리 상위도 노력하지만 결국 어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정치하신 분들의 어떤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주철현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그 강력하게 어떤 건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기현 의원 역시 국회에서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 어떤 장을 마련해 줬고 특히 이제 우리 전라남도 김용록 도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또 우리 시장도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이렇게 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한 11월 달에 이제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어떤 영역 수립해서 신청해서 5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는 뭐 우리 지역 어떤 업계에서부터 비롯해 가지고 전 관계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서 빨리 신속하게 어떤 정부에 촉구해서 이걸 우리가 끌어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역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돌파구를 좀 찾은 셈인데 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제 대응적으로 지정되면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한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그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책금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지정으로 이 정책금융 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돼서 기존에는 심사 통과가 안 됐던 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 또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이 좀 예정되고요. 또 우리 지역 약 9,400개소에 네. 총 28억 원의 국비가 투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부에서는 기업이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번에 선제 대응 지정과 관련해서 5개 분야에 19개 지원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또한 지방 교부세를 추가로 이렇게 배정받기 위해 행안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배정이 내려오면은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 안정 지원과 또 여수 사랑 상품권 확대 반응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뭐 지원 기준이나 뭐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지정이 돼서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단순하게 지금 재정을 투입할 만한 어떤 그런 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아주 제한적이다. 그 핵심은 뭐냐? 누구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할 거냐?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상위는 이제 그런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렇게 전 어떤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매출이 뭐 급감하는 어떤 그런 업체라든지 또는 고용 유지가 곤란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이 정도가 심각한 어떤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협력업체들을 잘 골라서 정말 그 어려운데 이 어렵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전비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실효적이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어떤 좀 투명하게 좀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 국가산단 어떤 특성상 보시게 되게 되면 사실 이런 정책도 좋지만 우리 주요 기업들이 이익이 나게 되게 되면요. 우리 협력업체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의 상권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 주요 대기업의 어떤 정책이 이번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이 지금 가잉 생산하고 가잉 공급한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뭐냐면은 우리가 생산원가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지금 주요 에틸렌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가격이 밀리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중국이 또 그만큼 가잉 생산해서 자국에서 소비를 다 해버리거든. 생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생산원가를 우리가 메꿀 수 있는 어떤 공급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 어떤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기요금도 좀 뭐 철회해라. 여러 가지 납사 같은 거 수입도 좀 러시아산 같은 경우도 좀 수입할 수 있는 어떤 판로를 찾아라. 근본적인 원가를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책이 좀 빠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이 잘 되려면은 국가 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된다. 뭐 우리 시장님도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친기업 마인드로 전환을 해줄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여수산단 기업들이 주요 중점을 두고 좀 건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기요금을 좀 감면해달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좀 진전이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제가 사실 1년 동안 이 부분들은 많이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특히 지금 현재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10.2% 전기요금을 올려버렸어요.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182원이다니까요. 사실 미국도 비쌉니다. 예? 미국의 지금 조지아주가 전기요금이 88원이에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런 싼 전기요금이 있는 지역으로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우리 미국의 조지아주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140개가 지금 진출해 있어요. 네. 이 전기요금이 우리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의 생산 원가에 상당한 어떤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두도 2~3% 좀 차지할 거고 주요 공정상 뭐 좀 전기를 많이 쓰는 어떤 공정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3%는 생산 원가에 지금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한 4년 동안 말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80% 인상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정부가 좀 우리가 강력하게 다른 어떤 특별법을 뭐 만들어서든 또 아니면은 전체 안에서 이어서 이렇게 좀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좀 뭐 아쉽다. 좀 아쉽죠. 네. 그리고 뭐 이어서 친환경 또 부가가치 제품 생산하기 위한 연구 개발 분야에도 뭐 정부가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정부에 건의하실 내용이 또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이번에 그 정책에 R&D 또 정부 어떤 이런 그 연구 용역 쪽으로 해가지고 1,569억을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 신청서를 저한테 보여주고 했으면은 극구 반대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석유화학의 어떤 특성상 석유화학의 이런 R&D를 지자체가 한다? 저는 말이 안 돼요. 다른 R&D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이 특수성을 띠는 어떤 이 산업 구조를 지자체가 끼어들어서 거기다 어떤 R&D를 퍼붓는다는 것은 저는 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R&D는 정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기업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컨소시엄 어떤 형태로 해서 크게 어떤 그림을 그려서 고부가치 어떤 산업을 일구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예상이 잘못 쓰이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좀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만은 심사숙고해서 R&D 집행할 때는 좀 더 실효적이고 이 R&D를 집행함으로 해서 이 돈은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좋은 데다 적게 잘 써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써줘야 된다. 그렇지 않은 회사는 반납해서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다른 어떤 회사는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동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정부 주도로 해야지 지자체 어떤 주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우리 상회장 말씀이 이렇게 좀 맞는 말입니다. 이 우리 큰 기업에서도 다 우리 지금 지자체 사는 R&D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중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뤄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예, 뭐 주력 산업 분야는 좀 다르지만 지난 2022년에 포항이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그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포항 지역 주력 산업이나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예, 좀 포항하고 이렇게 여수하고 이렇게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은 좀 우리 사유가 좀 다릅니다. 2022년 초까지 그렇게 포항의 철강 산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8월 28일 날 흰남노 태풍으로 침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항시의 2022년 선제대응 지정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지정돼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포항시의 경우는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기간 중에 진행된 사업 절반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쓰여졌는데요. 이때 경상북도하고 포항시립이 전액으로 지방비 전액으로 74억 6천만 원을 이렇게 이자차액 보전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넉넉했다 봐야죠. 근데 여수시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수시는 포항과는 다르게 선제대응 지역이 석유화학 산업 위기로 이렇게 지정됐기 때문에 포항시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번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융 지원과 또 연구개발 지원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아마 줘서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포항 사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좀 포항 같은 경우는 당시 22년도에 흰남노 그렇죠. 사실 태풍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재해로 인한 어떤 그 포항 어떤 제철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사실 그 흰남노 태풍을 인한 것 그 철강 산업이 어떤 그 당시 때 이기 지정은 사실 복구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면은 이건 한 방에 다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의 이 산업위기 대응 지역의 어떤 이번에 선정된 거하고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생각하고 사실 이 석유화학 산업은 지금 고질적으로 사실 10수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어려움이 봉착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기술을 카피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를 걸치면서 상당한 어떤 이 환경을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우리 생산 캐파가 1,280만 톤이에요, 에틸렌. 네. 근데 중국은 5,400만 톤 정도 10년 사이에 이렇게 키워버렸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일본 사례를 보면 압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석유화학 산업은 지금 사양 산업 돼버렸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 한국이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좋은 기술 카피해서 우리 기술력 갖고 또 공장 열심히 지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경쟁이 없기 때문에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이기죠. 그래서 우리 어떤 공장 지면은 그냥 뭐 글로벌 시장에 다 팔렸던 거 아닙니까? 또 그 당시 때는 뭐 세계 경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세계 어떤 경기도 지금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에 우리가 한계에 놓여 있는데 근본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이 부분은 우리가 22년도에 포항의 어떤 흰남노하고는 이렇게 같이 비교할 어떤 사항은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포항시에서 철강 산업이 또 어렵다 보니까 네. 이기 대응 지역으로 뭐 우리 여수시 해놓은 것을 카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도 지금 뭐 이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철강 산업도 어려울 거예요.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철강에 대한 어떤 수익 관세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분야에서 보게 되면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산업 구조가 우리 중요 어떤 국가의 수출의 어떤 원동력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에서 보게 되면 포항시도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이기를 보고 앞으로 철강 산업도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많은 어떤 그 배움의 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도 지금 그렇게 해서 포항시가 좀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선제 대응 지역을 넘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 뭐 이와 관련해서 여수, 순천, 광양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으기도 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여수하고 광양, 순천은 생활인구를 공유하는 밀접한 도시입니다. 순망 지원의 관계로 서로 도와야 하는 사이입니다. 지난 3월 말에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현안을 이렇게 다루는 중 광양만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어떤 위기, 또 광양은 철강이라든지 또 2차 산업이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또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양만권 세 도시인 여수, 순천, 광양 세 도시가 함께 협력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정부에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정부의 공동 건의하기로 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 도시가 협력해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 석유화학 침체가 장기화하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이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여수 산단 노동자 고용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최근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게 되면 우리 지금 플랜트 건설 그 노동자들 네. 아시지 않습니까? 네. 24년도 9월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한 8,700명 정도가 그 노동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네. 지금 1,78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80%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여수 지역이 지금 일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전부 다 우리 노동자들이 다 울산으로 옮겨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울산을 가서 보니까 우리 여수에서 근로하신 근로자들이 샤이니 프로젝트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게 여수 업체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에 지금 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석유화학 산업 어떤 위기가 오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 고용 악화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산업 위기뿐만 아니라 고용 위기도 온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늦었죠. 네. 같이 시작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보니까 석유화학 산업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주하는 금액이 있어요. 22년 동안 하더라도 지금 2조 145억 정도 발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4년도에 지금 1조 1,195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석유에 우리가 대정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요 기업들이. 네. 이 대정비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한 1조 한 3천억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수가 신규 어떤 투자를 안 하더라도 네. 우리 주요 기업들이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많게는 2조 정도 연간 정례적으로 정기 보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7천억밖에 안 했어요. 결국 뭡니까? 기업들이 어려운데 세이빙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응?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이제 정비할 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더 늦춰서 하는 거고. 이렇다 보기 때문에 결국은 신규 어떤 투자도 투자지만 기본적으로 정비할 어떤 것도 정비를 좀 늦춘다든가 네. 또 기본 어떤 발주하는 어떤 금액도 적어지고 이러다 보기 때문에 그 지금 기본적으로 발주 금액이든 또 아니면은 대정비 어떤 우리 수선비 어떤 투자비든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악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근로자들이 예지에 가서 이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이렇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 퇴근에 가서 포장마차 아니면 우리 선술집에 가서 썰이라도 한잔 하고 해야 되면은 다 소비잖아요. 네. 예. 이 소비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면밀히 좀 관찰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의 어떤 투자 유치 또 뭐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수시 전체 공무원들이 친기업 마인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울산에 가서 좀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왔어요. 1박 2일.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렵게 울산 경제부시장을 7월 3일 날 우리가 정례적으로 지금 오창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효대 우리 경제부시장님을 특별히 초대를 해서 7월 3일 날 저희들이 이제 전체 우리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또 우리 시장이 모시고 그런 강연에 좀 듣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들으셨는데 이 심각한 고용 침체 문제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또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물론 이제 방금 이렇게 우리 한문선 상회장님, 울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물론 여수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인 프로젝트처럼 우리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렇게 또 진행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사업주 또는 퇴직한 퇴직자를 포함해서 노동자 또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확대되고요. 또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또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또 근로자는 직업일로비를 지원받고 또 생활안정자금까지 융자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 지자체는 또 일자리 창출 지원과 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업 우선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희망컨트 운영이라든지 또 실직자 건강 심리 지원 또 공공 일자리 사업비 등 한 10개 사업에 한 25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지정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심사를 진행할 텐데 네. 전반적인 일정이나 준비 상황은 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제 고용 위기 지정 지역을 신청하다가요. 이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신청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걸 좀 보고 하자. 그래서 이제 5월 1일 날 이 산업위기 지정 선제대응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용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착수할 텐데요. 5월에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걸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고용노동부 또 여수시청과 함께 민간산학위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사가 고용위기 지정에 중대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장 실태 또를 객관적으로 잘 전달해서 현장 실사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여수산단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들의 이 구조조정 필요하다,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우리 어제 이제 우리 민주당 쪽에서 이현주 국회의원님하고 네. 또 주철현 우리 지역 의원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체들하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뭐 이걸 기업이 먼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 주도적으로 해야 되냐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맡겨놓게 되면은 이 주요 어떤 그 이슈가 있어요. NCC 이 에틸렌을 어느 뭐 예를 들어서 YNCC가 독점적으로 생산한다 그러게 되면 독과점 또 아니면은 공정거래법상 여러 가지 어떤 태클을 많이 걸 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해소하다 보게 되면은 적기 어떤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히 에틸렌 어떤 시장 구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저는 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신속하게 이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정부 주도적으로 해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 산업구조 개편은 단순한 뭐 라인을 축소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사업을 철수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정부가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이제 사실 보면 개편이 필연적인 어떤 선택이고요. 정부가 방향성을 잘 잡아가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이 전체 국가산단의 어떤 구조가 우리 석유화학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제대로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의 어떤
제일 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틸렌이.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산업 구조 전반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에틸렌 어떤 이 산업 구조 이 문제만큼이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한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뭐 기업의 경영 활동에 뭐 간섭할 수 있다. 혹은 이게 뭐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전에 작년에 산업부 고위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은 좀 우려는 합니다. 그렇죠. 우려는 하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지원이 좀 따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이 줄기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 어떤 이끌어 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맡겨놓으면 다 각 기업별로 여러 가지 예타산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만큼은 신속하게 정부 주도적으로 아니 우리 시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가지고 뭐 기업체 어떤 우리 대표들을 만나든가 이런 뭐 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신속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가 지금 활로를 찾으려면 이 석유화학 산업 이거 해결하지 라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 시장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시장님께서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재편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세요? 대기업들 그렇게 구조조정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범용 설비를 대폭 축소하고 또 제품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 사업 재편을 수십 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과 사업 재편을 주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서 고부가 소재 산업으로 전환에 도움을 줬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자율적으로 좀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의 그 사업을 재편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만 아마 요소산단을 좀 살릴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정이 이 일시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뭐 기업들의 체질 개선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어쨌든 원동력이 돼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또 기업들의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는 지금 이제 그 정부 지자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뭐 따질 어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역에 현안은 지자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잘 이렇게 알려서 저는 지금 이제 지자체와 정부의 어떤 그 혼연일체가 돼서 이 위기를 저는 극복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순전히 이제 우리 기업들도 거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산업이다 보기 때문에 정부 어떤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말고는 저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정부는 이렇게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서요. 정책 금융이라든지 또 세제 혜택을 주어 또 규제 개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되고요. 또 지자체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세밀히 살펴 지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특히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정에 대한 내용 또 이와 관련된 지자체, 산업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역 경제의 큰 축인 여수산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 이렇게 서두른다고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더해지면서 지난 5월 1일 우리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중 관련으로는 최초인데요. 이번 지정으로 여수 산단이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골목 상권에는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저와 2,500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6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모두 이렇게 합심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문선 회장. 예, 상공회의소 회장 한문선입니다. 저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국가 산단이 살아야 여수 경제가 살고 또 여수 국가 산단의 미래가 여수의 미래다라고 구구장창 쳐왔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1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우리 국가 산단이 조성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되는 그동안의 어떤 이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이기다, 여수 경제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산업위기 대응 지정이라는 어떤 그런 이 일을 해놓고 보니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이 다소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위기 극복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기간이 2년은 결코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변화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여수 상인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어떤 현안 상황,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경제 살리기만큼은 어떤 채널을 통하더라도 소통을 해서 반드시 국가 산단 살리고 여수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혼신의 어떤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 그리고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요구했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지원과 또 기업들의 자구책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